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이 주가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가는 항상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보통 EPS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따라서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는지,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기업의 실적이 계속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PER이라든지 PSR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에 비해서 몇 배 정도를 줘야 우리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따라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따라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따라서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어닝, 즉 이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건강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리스트를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분석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6월 2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를 먼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래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종목들, 주식들이 falling valuation, 밸류에이션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펀더멘탈은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실적은 향상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자, 과연 크레딧 스위스가 정리해 놓은 리스트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관찰하고 있고 또 연준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상승할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역시 장기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쌓이면서 S&P 500은 지금 최고점에서 14%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 종목 중에 중간 정도의 성적표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24.4% 정도를 최고점에서 떨어진 종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적으로는 14% 떨어졌을지 몰라도 최악으로 지금 중간이 24.4%니까 24% 이상 떨어진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주가는 24.4%가 떨어졌는데 멀티플을 보니까 27.5%가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가가 24% 떨어지고 만약에 실적이 그대로 있다면 멀티플 역시 24.4%가 떨어졌어야죠. 자, 그런데 27.5%가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닝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닝은 성장하는데 멀티플만 떨어진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리고 언이분이라는 것은 불공정하게 좀 나란하지 않게 여러 주가의 하락이 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섹터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많은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섹터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지난 과거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변화한 종목이 많이 있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종목은요, 그 밸류에이션이, 즉 멀티플이 너무나 높았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목들은요,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디스카운트, 박앤세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좀 줍줍 가능한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 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 평균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다.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아직은 비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나타난 그 시장의 붕괴 현상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좋아 보이던 종목이 지금도 좋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과거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살펴보면서 주식을 좀 고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탑 50 컴퍼니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리스트에 들어가는 50개의 종목은요, 일단 그 피크에서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earning per share, 즉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번 리스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종목을 이번 리스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CES라는 것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얘기하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탑 프라이스 드로우다운, 따라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대신 긍정적인 EPS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을 10개를 정리를 해줬는데요. 조금 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엑셀 시트로 이동을 해서요, 이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정리해준 10가지의 기업을요, 제가 엑셀 시트로 좀 옮겨봤습니다. 자, 이번 엑셀 시트를 읽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이제 기업의 티커 네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의 이름, 섹터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10개 기업이 단 3개의 섹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크레셔널이라고 써 있는 게 4개가 있는데요. 디스크레셔널 은 이제 경기의 순환에 좀 영향을 받는 임의 소비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임의 소비재,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주, 이렇게 3가지 섹터에서 이 10개의 기업이 다 나왔다. 이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피크데이시라 그래서 주가가 가장 높았던 날짜를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자, 프라이스 체인지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EPS 체인지라는 것은 실적이 올라갔는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주가는 실적 곱하기 PE 레이시오, 즉 PER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 그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과 실적을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인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떨어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종목은 실적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멀티플만 하향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은 트위터인데요. 트위터의 주가는 52.7% 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53%나 실적이 늘어버렸거든요. 따라서 떨어진 52%의 주가는 모두 멀티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멀티플이 무려 70% 가까이 하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역시 주가가 50% 이상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EPS는 오히려 20% 가까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락, 모든 하락세는 다 멀티플에서 온 거다. 60% 가까운 멀티플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월트 디즈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50%나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46%가 상승을 했고요. PER은 66%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세일즈포스고요. 세일즈포스의 주가도 40% 넘게 한 50% 가까이 떨어졌네요. 자, 그런데 EPS는 1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고 멀티플에서 이 하락 추세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주가는 48% 떨어졌고요. 실적은 8.7%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5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다음은 GM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데, 왜냐하면 실적은 거의 발전이 없거든요. 1.6% 정도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변동과 이 PE 레이쇼의 변동이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인데 주가가 47% 떨어졌고 실적이 변화가 없다면 바로 PER, 즉 그 멀티플이 47%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페디아고요. 엑스페디아는 주가가 45.5% 하락, 그리고 실적은 4% 정도 성장을 했고요. 47.6% 멀티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는 40% 주가 하락, 그리고 실적은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고요. 따라서 대부분 멀티플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주가가 42% 떨어졌고 EPS는 18.6%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52% 가까이 하락했다. 자, 마지막은 레나입니다. 레나는 이제 집을 팔아서 판매하는 건축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스가 39.1% 떨어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15%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죠. 따라서 PER이 47% 떨어지면서 이러한 주가의 하락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피해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만으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펀더멘탈을 살펴보기 위해 시킹 알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밸류에이션은 하락, 실적은 향상하는 종목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 10종목을 가지고 자세한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살펴볼게요. 자, 레이팅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면요. 5점 만점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LEN, 레나입니다. 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 건축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4.50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수를 두 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페디아, 또 하나는 차터 커뮤니케이션, 두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CRM, 세일즈포스죠. 디즈니, 인투이트, 엔비디아, 그런 식으로 좋은 점수를 SA 오소즈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 CRM,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심볼이 CRM인 이유가 뭐냐면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즈 매니지먼트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RM이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5점 만점에 4.53을 받을 정도로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투이트도 괜찮죠. 4.47, 엔비디아가 4.39를 받고 있고요. 나이키가 4.33, 디즈니 4.30, GM이 4.24. 따라서 지금 4.0을 넘긴 그런 종목들이 6개나 된다.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을 모아놨고요. 자, 마지막으로 퀀트 스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라는 것은 이 옆에 나와 있는 5가지 지수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표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두 번째는 성장세가 어떤지, 세 번째 수익성을 보고요. 네 번째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좋은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EPS 리비전이라는 것은 시장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들어서 이 해당 종목의 그 예상치 있잖아요. EPS의 예상치, 매출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뜨리고 있는지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GM입니다. GM이 5점 만점에 4.22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없는 거죠. 따라서 F학점 받거나 아니면 D학점을 받고 있는 평가 항목이 없다는 것이 GM이 높은 퀀트 스코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B 플러스니까 괜찮죠. 성장률은 C-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성장률에 비해서 이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모멘텀도 C니까 중간치는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PS의 리비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는 기업은 LEN, 레나고요. 4.14를 받고 있고 이 종목 역시도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다 B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B 플러스, 성장률은 B 마이너스, 지금 수익성은 A 마이너스를 받고 있고요. 모멘텀 B 마이너스, 그리고 EPS의 리비전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두 번째로 높은 퀀트 스코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터 커뮤니케이션이 3.83, 네 번째 디즈니가 3.75인데요. 두 종목
종목 모두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점수를 잃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모든 종목들, 트위터, 나이키, 인투이트, 엔비디아, 엑스페디아, CRM 모두 문제점이 지금 밸류에이션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종목이 F학점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키, 인투이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퀀투스코어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레이팅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디비던드를 주는,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을 주는 기업이 한 4개 정도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가장 좋은 배당주는 지금 LEN입니다. 레나 코퍼레이션이 1.56%라는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이키가 1%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배당률, 인투이티가 0.63이고요. 엔비디아가 0.0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지수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아웃 레이시오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배당금을 줄 때 순이익이 발생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을 해서 배당을 나눠주고 있는가,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27%라는 굉장히 낮은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체 순이익 중에 3.27%만 배당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97% 가까운 순이익은 남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금액이 계속해서 현금으로 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의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나도 굉장히 좋죠. 8.47이라는 굉장히 건강한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인투이티의 20% 그리고 나이키의 30.6%도요. 굉장히 낮은 페이아웃 레이시오에 속합니다. 따라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한 60-70% 이하로 형성이 되면 그래도 배당금을 주고도 많은 순이익이 남아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 디비던드 그로스 5이어라는 건데 지난 5년 동안 성장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매출의 성장이 아니고 배당금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보거든요. 따라서 이 성장률이 뛰어나다면 앞으로도 배당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레나입니다. 레나는 5년 동안요, 매년 배당금을 무려 51%나 성장을 시켜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죠. 인투이티는 14.78%,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나이키가 11.27, 하나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당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배당주로서 좀 이름을 날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옆에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한 해도 빼지 않고 올려줬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나이키가 대단하죠. 지난 20년 동안 배당금을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줬습니다.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균은 11%라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쪽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10종목 모두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비해서 최고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들어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이라는 것을 일단 좀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비싼 종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레나 코퍼레이션입니다. PER이요.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하면 6.26밖에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4.73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PS 레이시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0.87이 나옵니다. 1.0이 되지 않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레나 코퍼레이션이 지난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요. 지금 시가총액은 87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지금 PER이 좋은 종목은 6.42를 보이고 있는 GM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6.42, 그리고 향후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5.52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PS 레이쇼도 굉장히 낮습니다. 0.43이거든요. 자, 그 의미는 지금 현재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100만 원인데 시가총액은 43만 원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G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멀티플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세 번째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18.47 그리고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6.39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PS 레이쇼를 보면 1.73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나이키입니다. 31.36, 31.78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나이키의 주가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테크 주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꿋꿋하게 좀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31배면 굉장히 높은 그런 PE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의 PER이 지금 20배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에서 나이키는 31배나 되는 PER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S 레이쇼를 봐도 4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46배, 35배 좋지 않죠.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46배에 이르렀던 PER이 35배로 미래에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50배, 34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아까 나이키랑 비슷한 경우죠. 굉장히 높은 PER을 자랑하는데 그나마 좋은 점은 지금 과거 12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50배나 되는 PER이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배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장 추세는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74.63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27배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엄청난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향후 12개월 동안 디즈니의 성장률은 굉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62밖에 되지 않는 PS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과거 PER보다 미래의 PER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매출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익률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PER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엑스페디아도 괜찮습니다. 92배라는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18배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엑스페디아는 온라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은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PS 레이쇼도 괜찮습니다. 2.05. 따라서 지금 1년 동안,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2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엑스페디아의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PS 레이쇼가 지금 2.0보다도 훨씬 떨어지게 될 거고, 만약에 수익률만 받침이 된다면 PER이 지금 18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CRM은 108배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너무나 비싼 종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34배까지 떨어지는 점은 조금 좋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도 141배라는 좋지 않은 PER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은 34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4배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도 34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성장률 그리고 트위터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같은 PER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10종목의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에서는 일단 매출의 Y over Y,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간지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엑스페디아가 대단합니다. 126%나 매출이 급등을 했거든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향후 12개월 동안도 37.8%라는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53.4%, 33.4% 굉장히 좋죠. 자, 인투이티도 만만치 않습니다. 44.8, 23.7, 그리고 트위터가 32.9%, 24.7%라는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디즈니는 31.3%, 13%를 보입니다. CRM이 24.6, 21.1, 나이키가 21.59, 11.94. 자, 이 부분에서 나이키도 아까 엔비디아 못지않은 굉장히 높은 PER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PER, 멀티플은 엄청나게 높은 기업인데
기업인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바로 레나 코퍼레이션인데요. 레나 코퍼레이션 역시 과거 12개월 동안은 20%의 매출을 성장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5.9%니까 나이키보다도 오히려 좋은 수치죠. 따라서 성장세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GM 같은 경우는 6.76이니까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향후 12개월은 다행히 10%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겠죠. 수익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넷 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하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3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마진 역시 27.1%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ROE가 41.95%나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1년에 이 100만 원을 이용해서 41만 9천 원이라는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죠. 자, 두 번째로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19.4%, 20%에 육박하죠.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현금 흐름 마진도 28.9%로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ROE도 19%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자, 레나가 또 나옵니다. 레나 역시 넷인컴 마진이 좋네요. 14.04,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3.64,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자,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19.8%. 따라서 오늘 다른 기업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레나라는 기업은요, 의외로 여러 가지 모든 판단 지수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고 성장세도 괜찮고 수익률도 높은 이런 그 골고루 좀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레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키는 현재 넷인컴 마진은 13%고요.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7.7, 그리고 ROE가 45.7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9.64%, 10%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캐시플로우가 13%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ROE가 26.8. 그 밖에 다른 5개 종목은요, 아직까지 수익률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내지는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 5개 종목은 수익률 때문에 약간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데투 에퀴티를 보시면 되겠죠. 데투 에퀴티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 그리고 부채를 비교하는 겁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안 좋은데요. 내 자본이 100만 원이면 지금 부채는 6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이고요. 두 번째 엑스페디아는 226%,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가 226만 원인 거죠. 자, 세 번째 GM이 165%, 트위터가 112%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부터는요,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에 비해서 나의 자기 자본이 더 많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죠. 특히 CRM 같은 경우는 24.7%, 굉장히 낮고요. 레나도 괜찮습니다. 레나 같은 경우 앞에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부채 비율도 나의 자기 자본에 비해서 28.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 역시도 굉장히 적은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보내드린 미주은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번 방송에서 보내드린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짧은아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